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필승 카드는 역시 후보 단일화가 아니겠습니까? 후보 단일화. 그러나 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측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후보와 아주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이 시민단체 주관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열린다고 해서 이게 혹시 후보 단일화에 군부를 떼면서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좀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뭐 김동철을 윤석열 쪽으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굳이 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붐압을 시키는 과정에서 꼭 윤석열의 대리인과 안철수의 대리인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같은 중립지대에 있는 제3자가 군부를 지피는 게 좋은데 그게 지금 어디서 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요. 시민단체 통합과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주대한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3의 길 발행인인데요. 옛날에 그 바른미래당의 혁신위원장 했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이거를 이끄는데 주최 측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패널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당에서 윤석열 척, 그러니까 우리 당이죠. 우리 당 쪽은 김동철, 이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의 지역화합본부장으로 와 있습니다. 원래 그 국민의당 출신이죠. 이분도 원내대표도 했을 거요. 그렇죠. 되게 김동철 의원이 품성이 좋은 분이세요. 네. 그리고 안철수 쪽, 뭐 대리인이라기보다는 뭐 대표성이 있죠. 이분은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이신범 공동선대위원장 나름대로 대표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윤척 안척으로 이준석 발언하고는 상관이 없이 윤척 안척으로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그 패널로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발제자는 강은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아주 나서서 유명하죠. 뭐.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원택 교수도 뭐 명분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 구성이라든가 선거제도 개혁 등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연합 정치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그런 그 발제문을 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신범이라든가 이신범 씨나 김동철 전 의원이 이신범 씨도 전 의원입니다만 그렇죠. 두 분 다 전 의원이죠. 이런 분들이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또 각 당과 깊이 있게 아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일은 이렇게 외곽에서부터 슬슬 군부를 떼야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 그림이 좋은가 하면요. 윤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11월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 줄곧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중립지대에 있는 그 주대한 씨 같은 이 시민단체 통합과 전환을 이끄는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또 측근일 수도 있고 주변부일 수도 있는 이 김동철 그 다음에 이신범 이런 분들이 선수잖아요. 두 분 다. 나서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되게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군불이 떼야 이제 그것을 기화로 해서 또 물밑 접촉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그냥 불이 일어납니까?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JTBC 글로벌 리서치가 한 23일 그 조사도 보면 야권 단일화에 있어서 3자 가상 대결을 할 경우 윤석열만 이기고 이재명한테 안철수는 지는 걸로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안철수가 계속 뭐 이렇게 대선 완주를 해서 얻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안철수가 완주를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을 때 완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윤석열이가 만약 대선에 패하면은 내가 야권의 맹주가 돼야겠다. 그렇게 됩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같이 죽죠. 그리고 안철수는
예. 안철수는 이번에 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예. 안철수는 정말 정치권에서 퇴출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뜻을 배신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안철수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 내가 만일에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소홀히 해서 만일에 폐인을 제공한다면은 나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 국민이 나를 버릴 거라는 것을 안철수 본인이 더 잘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YTN 라디오 인터뷰까지는 안일화라면 모를까. 안일화, 자기로 안일화, 예. 단일화하는 것을 안일화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밑 접촉 그런 건 절대 우리 캠프에서는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단언을 했던데 근데 그쪽도 지금 이제 그 원로급이랄까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임명진 목사고 그렇죠. 이분은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이쪽에 국민 비대위원장 하셨어요.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 할까 생뚱맞다 할까 맞습니다. 그런 분 한 분이 최진석 예. 지금 서강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예.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갖고 아주 장자 연구 뭐 이런 이분은 분야에서는 되게 뭐 그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역량을 또 발휘를 김동길 했지. 교수도가 있습니다. 뭐 김동결 교수도 같지만 그분 이제 너무 노세한 것 네, 같고. 그러나 최준석 교수가 뭐 정치를 이렇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 정치에 예. 뛰어들리라고 생각 못한 거 똑같은데 예. 어쨌든 임명진 이 전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님은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예. 입장이고 맞습니다. 최진석 교수는 명예교수는 예. 완주를 해야 한다. 완주파예요. 그래갖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네. 많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신범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임명진 목사하고 뜻이 같은 쪽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거기는 두 분 다 그러나 선수잖아요. 이제 지금 최준석 이 명예교수 쪽은 이태기 의원이라든가 네. 지금 현재 현역들 네.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최진석 교수는 아직 현실 정치를 잘 모르죠. 모르고 이신범 의원은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프로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프로가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양측이 서로 지지율을 최대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설이 얼마 남았습니까? 설이 끝나자마자 협상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등록일 전까지는 예. 이 협상이 사실상 빨리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복잡해지죠. 안철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뭐 대선 모든 준비를 하겠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하면은 대선 준비라는 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돈이다 무슨 허다못해 전국적인 뭐 이 홍보물 제작 뭐 이렇게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다 돈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는 15%를 득표를 못하면은 예. 15%를 이상을 득표를 해야 환급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선 자금은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국적인 유세차만 해도 얼마가 맞습니다. 많이 들어갑니까? 그 예산은 예. 말할 수도 없는데 뭐 안내에서 돈이 많으니까 뭐 그걸로 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전에 예. 이 등록 전에 빨리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정 직전이잖아요.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제3지대에 있는 그 주대한 씨 같은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첫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하나의 그런 단일화의 어떤 물꼬를 예.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고 이렇게 만찬 회동에서 잘 원팀에 합의했다가 그 공천권 달라게 가지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토라진 예. 홍준표 의원이 최준석 그러니까 교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게 24일 날 30여 분 단독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어요. 또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진짜 안철수 손을 들어주러 갔는지 예. 아니면 홍준표 의원도 정치에는 이제 거의 그
정치 9단, 10단이 되는 사람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하니 아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안철수 후보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잖아요. 뭐 속으로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맞습니다. 가까운 척을 하더라고요. 예, 가까운 척하죠. 거의 다 뭐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에 뭔가 좀 가교 역할이라도 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쪽입니까? 아유, 그냥 뭐 이 홍준표 대표 스타일 보면은 뭐 후보 단일화 가교 역할보다는 그 지금 좀 힘들잖아요, 본인이. 예, 예.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 존재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지금 최진석 대표가 거기 딱 맞춰가지고 10% 되더라기 돼 있는데 예. 자기들도 뭔가 돌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홍하고 이렇게 뭐가 되면은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 홍은 홍대로 이렇게 해서 야 여기 아니면 나 여기 너 있어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지금 조금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 해프닝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세련되게 홍준표를 다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홍준표가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의도 정치판에서 상도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투수로 안철수 쪽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최진석의 방문을 받으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뭐 덕담 한마디씩 쭉 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최진석한테 안철수가 야무지고 좋은 사람이다. 후보님을 잘 모시거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때 만찬 회동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사실은 뭐 홍준표 의원이 더군다나 종로 뭐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추천한 것은 크게 나무랄 것은 아닌데.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대구의 중랑구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돌려막기 한 것은 거기에 공천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딜이죠. 예. 그냥 그런 딜을 하면은 윤석열 후보 캐치프레이스고 가장 앞장서 내세우는 그게 바로 공정인데 그 공정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뒤로 정치적 거래를 하자는 얘기인데. 구태죠. 구태죠. 그러니까 그건 이 잘못된 경우도 건데. 그냥 차라리 경선의 기회를 달라.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전략 공천을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네. 그걸 뭐 본인이 뿌리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권영세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게 거부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뿌리 난 거죠, 홍준표. 그러니까 이제 나 안철수도 있어.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홍준표 의원이 탈당해갖고 국민의당으로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홍준표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 자체도 사실은 협상력이 부족한 거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의 행태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이제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참모들한테 이제 오픈을 한 거잖아요. 오픈을 했는데 그 참모가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또 세게 치고 나온 것도 썩 아름답지는 못한 그런 행태죠. 뭐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야 뭐 그걸 확답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는 정치를 처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한테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참모들로서는 그걸 쉬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쉬쉬해봤자 어차피 또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홍준표 의원이 또 그거 싹 흘릴 텐데. 흘리죠. 예. 그렇게 되면 큰 치명상을 입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까버리고 확실히 이 선을 그었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원래 되게 공정심 그 자체예요. 예, 그렇군요. 예, 공정하고 관리 능력도 출중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선대본부장의 재보궐선거의 사무총장이 실제로 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이 구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발끈했을 수도 있고 원래 저렇게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뭐 그 문제는 단일화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이 지금 안철수 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구애를 러브콜을 보냈다 할까? 나 좀 구해줘. 같이 손잡고 해야 당신도 더 이게 협상 때 먹을 그렇죠. 것이 많아져. 맞습니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양측이 다 필요에 의해서 예. 번개 미팅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월 9일 정권 교체가 확실히 담보되는 방법, 필요 충분 조건은 단일화인데 단일화입니다. 워낙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정말 단일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들이 다 등록을 하고 대선 과정에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단일화가 언제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되기는 된다고 보지만 그렇죠.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좀 순항을 하면 뭐 2월 말점 그 정도면은 순항이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막판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는 그런 그림인데 결국은 후보 단일화는 될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공동 주체가 윤석열과 안철수거든요. 이거는 이준석이 할 수도 없고 이신범이 할 수도 없고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 본인이 후보 단일화를 못하면 필패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결과를 내야지 누구한테 의존해가지고 기대해가지고 할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의존할 사람도 지금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을 거중저정할 만한 그런 큰 인물도 지금 없는 상황 없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담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담판해서 단일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4.7 재보선 그 서울시장 선거 때의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지 않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만은 우리 단일화 역사들이 몇십 년 사이에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역사에 있는 거죠.